어느 날 보니까 그 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저도 궁금했어요. 시행사에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그냥 그거 없앨 거라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방음벽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의미이고요. 분양할 때는 고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사업자들의 의무가 있다. 이 점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인천 한 아파트 정문 양쪽에 9m 높이로 세워진 방음벽이 있습니다. 이 방음벽은 아파트와 접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문제는 방음벽 설치로 인해 아파트 상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아파트 상가 접근성과 가시성 측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상가 1, 2층 대부분 호실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새 아파트 상가가 부동산으로 가득한 것과 달리 2단지 상가 1층은 부동산 한 곳과 카페, 편의점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2단지는 인천 포레나 루원시티입니다. 아파트 1128가구와 상가 2개 동 208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상가 A동은 방음벽과 대로변 사이에 있고 상가 B동은 단지 뒤편에 있습니다. 2019년 상가 분양 당시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가로 홍보가 됐는데요. 2022년 12월 건물 준공 이후에 방음벽에 가로막혀 외부에서 전혀 상가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상가 계약자들은 분양 당시 방음벽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사기 분양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루원시티 복합청사 부지 바로 맞은편에 들어서는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설명해서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방음벽으로 인해 스트리트형 상가의 장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도로나 건너편 인도에서는 방음벽 안쪽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간판조차 보기 어려운데요. 상가에 들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가 전호실은 방음벽으로 인해 아파트 정문을 지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에 가게를 내려는 세입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저도 궁금했어요. 시행사에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그냥 그거 없앨 거라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임대 문의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대로 임대 진행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상가 계약자들은 분양 당시는 물론 방음벽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도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H가 방음벽 공사에 들어갔던 2022년 5월 상가 계약자들은 시행사에 방음벽 기둥에 대해 문의했지만 기둥을 철거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방음벽에 대해 질의했지만 문제가 없다, LH가 한 것이라는 답변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준공 시점에 맞춰 단지를 찾았을 때는 이미 높이 9m짜리 방음벽이 설치된 후였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방음벽 설치 과정에 관해서 저에게 문자나 또는 뭐 유선으로 알리든가 아니면은 우편으로라도 이런 중대한 상황이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안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이 그냥 법대로 하라고, 협상할 여지가 없으니 그냥 니들 법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소송으로 구성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양 당시 모형도를 보면 A동 상가 앞에는 인도와 조경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당시 자료에는 상가와 대로변을 잇는 보행통로가 조성될 예정이었는데요. 방음벽 설치도 이미 계획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행통로를 따라 바깥으로 이동하는 도로 끝에는 방음벽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애초에 방음벽은 상가 A동 전면부에 설치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가 계약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쏟아지자 시행사는 LH와 협의를 통해 방음벽 위치를 상가 건물 위로 이전하겠다고 계약자들에게 답했는데요. 이후로도 상가 전면부 위치에 방음벽이 설치되자 결국 상가 계약자들은 상가 계약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근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사기 분양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음벽으로 인해 1, 2층은 아예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3층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스트리트형 상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가 A동 187호실의 58%에 달하는 109호실에 대해 계약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상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는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109호실 수분양자들이 낸 계약금을 1,000만 원씩 반환해야 합니다. 시행사 역시 판결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분양 과정에서는 시행사가 잘못된 내용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판결은 허위 광고를 자제하라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여러 부동산 홍보물에서는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이미지인 만큼 실제 현장은 이미지와 다르게 지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업계 관행으로 인해서 분양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례로 인해 계약자와 분양회사 모두 허위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미지나 모형을 보고 상품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분양회사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손님들이 상가가 잘 보이고 또 접근하기가 편해야 상가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방음벽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의미이고요. 분양할 때는 고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사업자들의 의무가 있다. 이 점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단지 후면부에 있는 상가 B동의 경우 방음벽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방음벽과 A동을 통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B동 계약자들도 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